예, 4주차 위클리 리포트 여러분이 작성했었을 때 질문하고 부탁하고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적은 것들을 제가 그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눴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 그 힘의 합력과 관련된 내용들이 몇 개가 있었고, 가장 많은 게 이제 작용 반작용에 해당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 경사면에서 힘의 분해에 관련된 내용, 요게 이제 가장 많았었습니다. 우선 힘의 합력과 관련돼서 사실 여러분들이 글로 적은 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는 것이 좀 그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벡터에 대한 그 이해와 그 다음에 이 힘에서의 합력 간의 관계를 조금 더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선 힘의 합력 부분은 그거예요. 힘이 있는데 이 벡터와 이 벡터가 있다고 합시다. 자, 우리는 벡터는 평행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수학적으로는 이 두 개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는 더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R자 힘을 구하는 거잖아요. R자 힘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 물체, 사실 한 물체는 우리는 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한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의 합을 말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F 이퀄 MA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는 요 힘이 가속도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힘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가속도의 방향이 여러 개니까 이 힘을 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힘을 모두 다 더해서 그 더한 값이 R자 힘으로 작용해서 그 물체의 가속도를 결정해서 운동 상태가 바뀐다는 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R자 힘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지금과 같이 한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 그것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다른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합력이라고 하는 거는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을 구하려 한다. 왜? F 이퀄 MA를 이용해서 물체의 운동을 해석해 줘야 되는데, 동시에 두 물체의 운동을 해석할 필요는 없잖아요. 한 물체의 운동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더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용반작용에 해당되는 건데, 작용반작용은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들을 하나하나 답변하기가 조금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 물론 이제 지난주 4주차 때 나왔던 영상을 다시 봐도 되기는 하지만 그거를 한번 다시 한번 리뷰한다고 생각하고 좀 보도록 합시다.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그림 상황은 지구가 있고요. 여기에 테이블이 있어서 이 위에 물체가 놓여져 있습니다. 물체는 다른 색깔로 할까? 같은 색깔로 하기 전에 그렇고, 물체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작용하고 있는 이 시스템, 그러니까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모든 힘들을 보면요, 우선 물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는 엄청 크지만 자, 요렇게 지금 왼쪽에는 이 시스템에는 물체가 있고 책상이 있고 지구가 있습니다. 요 세 개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랬을 때 작용하고 있는 힘들을 모두 표시해 보면요. 물론
책상하고 지구, 책상하고 물체 사이에도 중력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신경 쓰지 않고요. 중력은 물체와 지구 사이에서만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뭐가 있냐면요. 두 개의 힘이 물체에 작용해요. 뭐냐 하면은 지구가 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고 또 그 책상이 받치는 책상이 이렇게 밑에서 받쳐서 밀어 올리는 힘이라고 할게요. 자, 책상에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냐면은 물체가 색깔을 다른 색깔로 다 바꿨어야겠다. 요거는 색깔을 무슨 색깔로 바꾸냐면은 얘를 이 색깔을 바꾸는 방법은 어디 있을까? 그러지 말고 그냥 요거를 다른 색깔로 바꿉시다. 지구가 당기는 힘을 무슨 색깔로 하냐면은 이 색깔로 할게요. 한번 할 때마다 우와 지구가 당기는 힘이 중력이고 이게 물체의 무게가 되겠죠. 자, 이거는 이렇게 지구가 이만한 크기로 당기고 있다고 해봅시다. 자, 책상이 받치는 힘은 위쪽으로 밀어 올리는데 그거 좀 이따가 표시하고요. 여기도 표시합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책상에 작용하고 있는 힘. 책상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초록색으로 쓸게요. 이거는 물체가 힘. 사실은 책상에 작용하는 힘은 또 이 지구가 책상을 밀어 올리는 힘도 있는데 그거는 신경 쓰지 맙시다. 다음에 지구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또 뭐가 있냐면은 됐을까요? 이렇게 왕점이야. 지구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그 물체가 당기는 힘. 이것도 이제 만유인력이죠. 여기가 위쪽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기는 거. 자, 이 네 개의 힘이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 또 다른 힘도 있을 수 있죠. 뭐냐면은 책상도 지구를 당기고요. 지구도 책상을 당기고 또 지구가 책상을 받치는 힘도 있죠. 이런 힘들도 있는데 그거는 일단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네 개의 힘만 우리가 관심을 두고 이 속에서 합력과 작용반작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작용반작용 관계. 무슨 걸 쓸까? 첫 번째는 작용반작용은 힘 4개를 요거를 A라고 하고요. 요걸 B라고 하고 요걸 C라고 하고 요걸 D라고 할게요. 즉 요게 A고 요게 B고 이게 C고 이게 D입니다. 자, 작용반작용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냐면요. 쌍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A가 B에 작용하면 B가 A에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쌍으로 작용하는 게 뭐가 있냐면 두 개가 있어요. 지구가 물체를 당기고 물체가 지구를 당기고 그게 있죠. 그래서 뭐냐면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 뭐예요? 바로 A, 중력이죠. 즉 A하고 그다음에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거.
그거는 뭐냐면은 D죠. 그래서 힘은 누가 누구에게, 그러니까 작용하는 주체가 있고 힘을 받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바로 작용-반작용 관계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물체가 책상을 누르는 힘, C죠. 그러면 물체가 책상을 누르니까 반대로 책상이 물체를 어떻게 하는 게 있겠죠. 저 책상이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 즉 B가 있죠. 그래서 B와 C가 작용-반작용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작용-반작용은 쌍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작용점이 다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합력의 관계는 하나의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의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물체에 대한 힘을 다 표시했잖아요. 원래 책상에도 그 중력이 있어야 되고 지구가 받치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거는 쓰지 않는다고 했었고, 물체만 왜 쓰지 않냐면은 복잡하니까, 그것까지 하면은 이 물체에 대해서만 하면은 이 물체의 A하고 B하고, 얘는 한 물체에 작용하니까 이 물체에 작용하거나 합력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와 B가 똑같기 때문에 이 물체는 R자 힘이 제로를 해서 이 책상 위에 정지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명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 가속도 장력 구하는 거 알려줬었는데 문제는 그게 없다. 그래서 문제 풀기 좀 어렵다라고 했었는데요. 제가 그 강의를 진행하는 것보다 과제를 먼저 만들었는 바람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명 문제는 제가 언제 풀어주냐라고 했었는데, 요번에 강의 진도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느린 것 같지도 않고, 또 중간고사를 우리가 안 보기 때문에 한 주의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라고 생각이 들어서 7주하고 8주차 때 여러분들 임용고사 문제를 전부 다 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풀이를 영상으로 올려놨으니까 요거를 보고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렇지만 공부를 했다고 해서 다 풀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이게 다 풀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4년 동안 하고 재수삼수하고 막 그렇게 푸는 문제를 지금 몇 주 배웠다고 해서 후다닥 풀어버린다고 하면은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거쳐가지고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풀었던 것들을 한번 나중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세요. 제가 푼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하다가 모르겠으면은 막혀도 하는 데까지만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7, 8주째의 과제로 제가 풀어놨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출하는 과제를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한번 참고해서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경사면에서 힘의 분해의 관계, 요거에 대해서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경사면에서 경사면과 바닥이 이루는 각과 M2의 수직항력의 연장선과 M2에 가해던 중력이 이루는 각이 왜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수직항력이 왜 M2G 코사인 세타와 같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경산 부분에 이해가 안 가서 모르겠다. 고등학교 때 안 가는 게 좋았지만 경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야겠다. 뉴턴 법칙 응용 중 빗면에서의 운동에서 질량이 M2인 물체가 M2G 중력의 크기를 받는 것과 중력을 M2G 사인 세타, M2G 코사인 세타를 합으로 나누는 것, 그리고 수직항력의 방향과 M2G 코사인 세타의 방향이 같은 것과 이해가 되는데, M2G 사인 세타의 크기와 수직항력의 크기가 같아서 M2G 코사인 세타가 R자임이 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M2G 코사인 사인 세타의 크기와 수직항력의 크기가 왜 같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때는요, 이와 같이 질문을 하면은 좋겠어요. 아주 베스트 퀘스천입니다. 자,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느 부분을 잘 모르겠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야지 설명하는 사람들이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사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한테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보통은요, 몰라요.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부끄럽죠.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것이, 괜히 모르면 선생님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나죠. 교수님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빨리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자, 빗면이 있습니다. 빗면이 이렇게 할까요? 여기에 물체가 있으면 여기 작용하고 있는 힘을 중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죠. 그 다음에 수직항력이 작용을 해. 수직항력은 바닥이 밀어 올리는 힘이에요. 바닥이 밀어 올리는 힘은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의 반작용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체가 얼마큼 누르냐에 따라서 수직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즉 물체가 누르는 힘은 중력 때문에 생기죠. 결국에는 중력 크기만큼 생기는 겁니다. 반작용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크기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 아까 마지막에서 왜 같은지 모르냐라고 하는 건 수직항력의 기본 개념이 그렇다는 거죠. 누르기 때문에 반대 방향의 반작용인데 그게 수직항력으로 작용하는 거죠. 만약에 수직항력이 없으면 원래 중력 때문에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바닥이 받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위에서 세게 누르면 수직항력이 더 커지는 거고 약하게 누르면 수직항력이 작아지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요. 요 삼각형하고 이 큰 삼각형, 요 삼각형하고 닮은 삼각형이에요. 왜냐하면은 삼각형의 내각이 요거 90도잖아요. 요것도 90도잖아요. 근데 얘랑 더해도 90도니까 요각이랑 똑같고 요각은 뭐 일치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x라고 표시한 요 두 개의 각이 똑같은 겁니다. 무슨 말? 그래서 요게 세타면은 요게 세타가 돼서 이쪽은 사인 세타, 요게 이제 mg라면요. mg 사인 세타고 요거는 mg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수직항력의 크기는 mg 사인 세타하고 똑같아야 되죠. 왜? mg 사인 세타만큼 수직항력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알짜 힘이 요 mg 코사인 세타, 요게 바로 알짜 힘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요. 자, 중력질량, 관성질량 얘기는 중력질량은 그냥 무게고 관성질량은 우리가 F = ma에서 버티는 정도에 해당되는 건다. 근데 이제 그 두 개의 크기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좀 더 이해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심과 속도는 그 벡터를 가지고 표시한 부분들인데 요거는 일단은 지금은요. 여러분들 구심과 속도의 크기가 R분의 V제곱이라는 것만 우선 기억을 하고 있으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그 반복적으로 나왔고 1학기 때 혹시 안 나오게 되면은 2학기 때 또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나무 상자를 끈으로 당기는 힘에서 사람이 끈을 잡아당기는 힘이 외력이라고 했는데 왜 장력이라고 되어 있냐? 이 물체가 있고요. 줄을 이용해서 사람이 당기잖아요. 사람이 줄을 당기면 줄이 얘를 당겨서 이 물체에는 줄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장력이라고 표시하는 건데 이 장력과 외력은 두 개가 같은 겁니다. 자, 힘의 측정에서 용수능의 탄성력이 이용된다고 하는 거는 저울이 그러는 거예요. 자, 원래 물체가 안 달려 있을 때 요만큼 길었는데 만약에 물체를 달면은 얘가 원래 길이에서 이만큼 늘어나죠. 이 늘어난 길이가 작용하고 있는 힘과 비례하기 때문에 탄성력이 이용된다고 했던 거였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 나중에 그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에 문제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때 미리 올려줄 테니까 확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